65세 이만호 어르신은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이혼을 요구하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당신과는 더 이상 부부로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 시작은 아침 발기가 사라지고 부부 관계가 끊긴 지 3년이 넘은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년간 비뇨기과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진료해온 김민기입니다.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엔 밤마다 소변 때문에 4-5번 깨는 분들, 찔끔찔끔 새는 소변 때문에 외출조차 못하는 분들, 그리고 아침마다 조용한 성기를 보며 절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대부분 그걸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늙어만 간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병원 침대 위 고관절 골절, 요실금, 전립선 수술, 그리고 부부관계 파탄, 자신감 붕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걸 단 하나로 집에서 혼자 약도 수술도 없이 바꿔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알려드릴 전립선 건강법 하나만 제대로 실천한 분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밤새 깨지 않고 푹 자고 아침에 발기가 돌아오고 심지어 끊겼던 부부관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남자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고 싶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지난주에 68세 김영수 할아버지께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러 6번씩 일어나시고 소변 줄기가 약해 화장실에서 10분 넘게 서 계셔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립선 수술을 고려하고 계셨습니다. 수술 비용 수백만 원, 회복기간 몇 개월, 그리고 발기부전과 같은 부작용 위험까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셨죠.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김영수 할아버지께서는 젊은 시절 종교적인 이유로 자유를 전혀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성관계도 10년 넘게 없으셨고요. 제가 바로 그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은 꾸준히 정액을 만들어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양이 줄어들 뿐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정액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전립선에 염증과 부종이 생깁니다. 전립선이 부어오르면 바로 옆에 있는 뇨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잘 안 나오게 되고 방광을 완전히 비우지 못해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됩니다. 심할 경우 전립선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전립선은 남성 건강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밤톨만 하지만 소변 배출과 성기능에 모두 관여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전립선 비대증이 흔히 나타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의 10년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월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 발생률이 33% 낮았습니다. 33%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필 자유일까요? 성관계도 같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60대 이상 남성분들 중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의 성관계가 예전보다 줄었거나 홀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 하지만 자유라니요? 나이 들어서 그런 짓을 어떻게 합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의는 짓이 아니라 전립선 운동입니다. 마치 팔굽혀펴기가 가슴 근육 운동인 것처럼 자의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필수 운동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건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입니다. 자신만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이나 침실에서 문을 잠그고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 중 편안한 때를 정하세요. 규칙적인 시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자세와 방법입니다. 누워서 하는 것이 편하지만 앉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필요하다면 부드러운 수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윤활제 사용을 권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자극을 줄이기 위해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수용성 윤활제를 사용하세요. 바세린이나 로션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넷째, 횟수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23회가 이상적입니다. 물론 건강 상태와 체력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적 흥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전립선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아침마다 하는 스트레칭처럼요. 성적 흥분을 위해 불필요한 영상을 찾아볼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심호흡을 하며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쾌락 추구가 아니라 건강관리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음부 운동을 함께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항문과 성기 사이의 근육을 5초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10회씩 하루 3세트 정도 하면 골반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 운동은 전립선 마사지 효과도 있어서 전립선에게 순환을 촉진합니다. 소변 조절 능력도 향상되어 야간에 화장실 가는 횟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민망하고 어색한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성적 행위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심리적 장벽을 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의료적 용어를 사용해보세요. 자의가 아닌 전립선 자가 마사지 또는 사정운동이라고 생각하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제 환자 중 71세 박상철 어르신은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으셨죠.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심해지고 약물 치료마저 효과가 제한적이자 결국 시도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한 달 후 진료 때 환한 표정으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 새벽에 화장실 가는 게 줄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네요. 3달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자연스러운 밝기가 돌아온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조심스럽게 재개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립선 건강관리는 단순히 소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발기력 개선과 부부 관계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은 남성의 성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의의 효과는 전립선 건강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신 건강에도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사정 과정에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는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죠. 둘째,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사정 시 엔도르핀, 옥시토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불안감과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사정 후에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편안한 수면을 유도합니다. 잠들기 전에 자유를 하면 불면증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의 흔한 수면 장애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면역력이 증가합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림프에게 순환을 촉진하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감기나 다른 감염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전립선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정기적인 사정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낮춥니다. 정체된 전립선에게 함유될 수 있는 발암물질이 체외로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하체 근육 강화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정 과정에서 골반 근육이 수축하면서 자연스러운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체 근력 유지에 도움이 되며 노년기 낙상 예방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일곱째,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성적 활동은 뇌 활동을 촉진하여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성생활을 가진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더 좋은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종교적 이유로 자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위는 건강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남성에게는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성적 활동이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전립선 건강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 67세 정민호 어르신은 6개월 동안 주 2회 자위를 실천한 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기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규칙적인 자위 후 아침 발기가 돌아오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모든 건강활동이 그렇듯 자위도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과도한 자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매일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 능력이 떨어지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강한 자극은 피해야 합니다. 강한 자극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부부관계에 심한족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자극이 좋습니다. 셋째, 적절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민감해지고 얇아지기 때문에 마찰로 인한 자극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성 윤활제가 가장 안전합니다. 넷째,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위 중에도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심각한 질환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정신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나이에 이런 행동을 한다니 하는 죄책감은 버리셔야 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건강을 위한 활동임을 명심하세요. 물론 모든 건강 문제가 자위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이요법,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며 매운 음식과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박씨, 토마토, 석류 등 전립선에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와 직장 수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발견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만약 이미 전립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자위가 약물 효과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의사와 상담 없이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자유를 병행요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순히 의학적 문제를 넘어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밤에 편안히 잠들고 아침에 활기차게 일어나며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한 전립선에서 시작됩니다. 70세 김준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선택임을 기억하세요. 나이가 든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발전했지만 전립선 문제는 여전히 많은 남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약물 치료도 물론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과 비용 부담이 큽니다. 그에 비해 자위는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든 시작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거의 없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5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흔한 문제이지만 많은 분들이 나이 든 탓이라며 그냥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자존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변 문제나 성기능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사회활동을 피하게 되며 결국 우울감까지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박종현 어르신은 전립선 문제로 골프를 그만둘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필드에서 화장실이 멀어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개월간 자유와 회음부 운동을 병행한 후 소변 문제가 크게 개선되어 다시 골프를 즐기게 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의 낙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적절한 자극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립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칙적인 자극과 배출을 통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제 대답은 물론입니다입니다. 배우자와 건강에 대한 솔직한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면 심리적 부담도 줄고 실천하기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성관계가 어렵다면 자위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사정을 통해 전립선액이 원활하게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도전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일주일에 최소 2회 자위를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평가해보세요.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 소변 줄기의 강도, 전반적인 컨디션, 그리고 혹시 있다면 아침 발기의 변화까지. 변화를 기록해두면 더 좋습니다. 작은 수첩의 날짜와 증상을 메모해두세요. 한 달 뒤 처음과 비교해보면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런 기록은 나중에 의사를 만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주세요.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주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기 어려워합니다. 가족의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이 간단한 실천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밤에 편안히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하루 종일 화장실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는 일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받는 질문들이니 여러분도 비슷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자유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에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보수적인 교육 때문에 평생 자유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걱정 마세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입니다. 성기를 부드럽게 자극하다 보면 몸이 스스로 반응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시도해보세요. 처음엔 반응이 약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면 점차 나아집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자유를 해도 괜찮을까요? 현재 드시는 약과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 없습니다. 다만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압약,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행위 중 심장박동이 빨라짐으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협심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발기부전 치료제와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위에도 발기가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60대 이상이라면 완전한 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발기가 완전하지 않아도 자극을 통해 사정은 가능합니다. 발기 상태보다 전립선액 배출이 더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도하다 보면 발기력도 점차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상물을 봐야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영상물이 자극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심리적 부담이 된다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상상력을 활용하거나 과거 좋았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더 건강할 수 있습니다. 자위의 목적은 성적 흥분 자체보다 전립선 건강임을 기억하세요.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솔직하게 건강을 위한 것임을 설명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전립선 건강을 위해 권장했어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위 후 통증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통증, 피가 섞인 점에 소변 싯하는 듯한 통증이 있다면 즉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는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자주 하거나 강한 자극을 주면 일시적인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절한 횟수와 강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46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기가 강해지며 전반적인 불편함이 감소합니다. 발기력 개선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적극적인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전립선 건강과 관련하여 널리 퍼진 몇 가지 오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건강한 선택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호르몬 수치는 감소하지만 성적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80대, 90대 어르신들도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과 강도가 달라질 뿐입니다. 성적 욕구의 감소는 호르몬 불균형, 약물 부작용, 우울증 등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오해. 자위는 도덕적으로 나쁘다. 많은 문화와 종교에서 자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자위는 건강에 해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노년기에는 오히려 건강에 이롭습니다. 윤리적, 종교적 가치관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건강 정보는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전립선 약을 먹으면 다른 관리는 필요 없다. 약물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약물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정기적인 사정을 통한 전립선 관리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약물에만 의존하면 효과가 제한적이고 부작용 위험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 한 번 나빠진 발기력은 회복될 수 없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20대의 발기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절한 관리와 치료를 통해 상당한 개선이 가능합니다. 전립선 건강 관리, 생활습관 개선, 필요시 약물 치료를 통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자위를 통한 전립선 관리 후 발기력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다섯 번째 오해. 나이 들면 소변 문제는 어쩔 수 없다. 많은 분들이 잦은 야간 배뇨, 약한 소변 주기를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은 치료와 관리가 가능합니다. 전립선 건강 관리, 골반 근육 운동, 적절한 수분 섭취, 시간 조절 등을 통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오해. 성생활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다. 이것은 가장 해로운 오해입니다. 성적 건강은 전생에 걸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성적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방식과 빈도는 변할 수 있지만 성적 표현과 친밀함의 필요성은 계속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성생활을 비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편견을 내면화하지 마세요. 일곱 번째 오해. 전립선 문제는 암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반드시 암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암 발견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전립선 건강관리는 암 예방과 조기 발견에 중요합니다. 50세 이상이라면 매년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떤 분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5년 경력의 비뇨기과 전문의로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영원히 미루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었으니 불편함은 감수해야지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60대, 70대, 80대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정기적인 전립선 검진을 받으세요. 조기 발견이 최선의 치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자유와 같은 자가관리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의학적 검진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생활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